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최근 토트넘 호스퍼에서 밀려 바이에른 뮌헨에 단기 계약으로 입단한 에릭 다이어 선수에게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충격을 겪었던 대한민국 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다시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유럽 시간으로 3월 15일 금요일에 열린 2023-2024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 추첨 결과 바이에른 뮌헨은 세계 최고의 속도를 자랑하는 리그죠.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널을 상대하게 됐는데요. 토마스 투헬 감독이 올 시즌 자력으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우승, 바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이고, 이 중요한 일정, 가장 중요한 일정에 김민재 카드를 꺼낼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아스널전 선발 출전을 전망하는 이유, 양팀의 최신 상황과 현지 보도, 그리고 주요 기록을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과 준결승 그리고 결승전 대진 추첨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32개 팀 체제로 열리게 되는 챔피언스리그 시즌인데요. 영국 축구의 성지, 축구 종주국 영국의 수도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결승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8강전은 역대급 8강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변 없이 5개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력이 있는 팀과 3개의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이력이 있는 팀들이 올라왔습니다. 6회 우승에 빛나는 독일 최고의 명문팀 바이에른 뮌헨은 비록 우승은 이루지 못했지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스널과 8강에서 만나게 됐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가 8강전에서 대결합니다. 그리고 8강전 이후의 대진 일정도 확정이 됐는데요. 만약 바이에른 뮌헨이 아스널과의 8강전에서 승리한다면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승자와 준결승전을 치르게 되고요. 이 준결승까지 이기고 결승에 진출할 경우에는 아틀레티코와 도르트문트의 승자, 그리고 파리와 바르셀로나의 승자와 만나게 됩니다. 즉 파리 생제르맹이 바르셀로나를 꺾고 또 아틀레티코 도르트문트전의 승자까지 꺾고 결승에 올라올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한국 선수 간의 대결이 펼쳐질 수 있는 흐름인데요. 양팀의 객관적인 전력과 역사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물론 역대 최다 우승을 자랑하는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지난 시즌 트래블을 달성한 현재 유럽 최고 전력의 팀인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는 있지만 토너먼트 무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아스널을 꺾은 다음에 맨체스터 시티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프리미어리그에 많은 팀들이 노려왔고 또 본인도 프리미어리그를 꿈의 무대로 여겨왔던 만큼 바이에른 뮌헨 역시 유럽 최고의 팀이긴 하나 프리미어리그 팀을 상대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프리미어리그 팀으로의 다시 한번 이적 가능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조금 주전 경기에서 밀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리그의 성향과 팀의 스타일,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세계 최고의 템포를 자랑하는 프리미어리그야말로 김민재 선수가 자신의 장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무대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번에 아스널을 상대로 확실하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올 여름은 아니더라도 장차 프리미어리그로의 이적 가능성을 다시 한번 타진하고 열 수 있는 그런 무대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팀을 만날 때마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는데요. 지난 시즌 나폴리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의 강호 리버풀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만났을 때도 살라 선수를 완벽하게 묶어내면서 인상적인 수비를 보여줬고요. 올 시즌 조별리그에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만나 올 시즌 맨유가 거액을 투자한 덴마크 공격수 라스무스 호일룬을 완벽하게 지워버렸죠. 이미 이탈리아 세리에 A 시절에도 아탈란타에서 뛰던 호일룬을 완벽하게 압도했던 김민재 선수였는데요. 계속해서 프리미어리그 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말씀드린 대로 자금력에 있어서 압도적인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들이 김민재 선수 영입을 위해 움직이지 않을 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널과 바이에른 뮌헨의 맞대결은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이자 올 시즌에 프리미어리그를 떠나 바이에른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 선수가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 팀과 맞대결을 펼친다는 점에서 영국 팬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케인과 다이어가 지난 시즌까지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 라이벌인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활약해왔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우리 팬들은 자연스럽게 김민재 선수의 출전 여부와 활약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일단 양 팀의 역대 전적을 보자면 유럽 축구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바이에른 뮌헨이 훨씬 더 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무려 6번이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챔피언스리그 최고의 팀 중 하나죠. 양 팀의 역대 전적을 보면은 12번의 대결에서 바이에른이 7승 2무 3패로 크게 앞서고 있고, 또 골득실 역시 바이에른이 27골, 아스널은 13골에 불과할 정도니까 확실히 앞선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전의 기록이고 현재 선수단으로 경기를 치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 팀이
가장 최근에 챔피언스리그에 만났던 것은 2016-2017 시즌 16강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1, 2차전 모두 5대1 합계 10대2의 완승을 거뒀던 바가 있고요. 그 전이었던 2015-16 시즌에 조별리그에서 만났을 때는 아스널이 안방에서 2대0으로 이겼던 적이 있지만 바이에른의 홈에서는 5대1 승리, 즉 바이에른과 아스널의 최근 3경기 공식 기록이 모두 바이에른의 5대1 압승이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조별리그와 토너먼트 무대에 걸쳐서 바이에른과 아스널의 챔피언스리그 맞대결이 많이 있어 왔는데요. 모두 16강전이긴 하지만 역대 토너먼트 결과는 바이에른이 모두 8강에 오르면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의 전망은 다른데요. 많은 스포츠 베팅 업체들이 우승 가능성과 또 8강전에서 승리할 팀, 4강 진출팀의 가능성을 배당률로 집계했을 때 바이에른 뮌헨이 아스널의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 8강에 오른 팀들의 전력이 모두 만만치 않고 팽팽한 대진이 나온 가운데 아스널의 승리 가능성이 bet365의 평가 기준으로는 52%, 바이에른 뮌헨의 4강 가능성이 48%로 4% 차이이긴 하지만 역대 전적을 거스르고 아스널이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이강인 선수가 속한 파리 생제르맹 역시 스페인의 강호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52%로 더 높은 승리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 기록이 있는 것, 우승 기록이 많은 팀은 바이에른 뮌헨과 바르셀로나지만 두 팀이 올 시즌 자국 리그에서 고전하고 있고 자국 리그인 분데스리가와 라리가의 우승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반면 아스널은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파리 생제르맹도 이미 리그왕 선두를 압도적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에 더욱더 힘을 받을 수 있고 더욱더 여유있게 임할 수 있다는 점,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앞서고 흐름도 앞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도르트문트의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55%로 45%의 도르트문트보다 10%가량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가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맨체스터 시티가 지난 시즌 트래블을 달성하면서 올 시즌에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무려 14번이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음에도 맨시티의 4강 확률이 64%, 레알 마드리드의 4강 확률이 36%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가 8강에서 만나게 됐기 때문에 우승 가능성에 있어서도 1순위가 맨시티로 꼽히고 있고 2순위가 아스널입니다.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객관적 전력에서는 아스널과 맞붙었을 때 우세할 수 있겠지만 맨시티를 상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 또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4강에서 맨시티를 만날 수 있기는 한데 아스널이 이제 리그 내에서는 또 맨시티를 상대로 또 상성상으로 잘 대응해 왔던 모습들이 있고 올 시즌에도 이제 그런 좋은 흐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스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순위 레알 마드리드, 4순위 바이에른 뮌헨인데 만약 바이에른이 아스널을 꺾고 올라올 경우에는 충분히 또 우승까지 노릴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이나 아스널이 쉽지 않은 상대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아스널이 현재 28라운드까지 진행된 프리미어리그에서 승점 64점으로 선두입니다. 리버풀도 승점 64점이긴 한데 골득실 차에서 무려 플러스 46, 아스널이 훨씬 더 좋은 화력과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지난 시즌 우승팀인 맨시티보다도 승점 1점이 앞선 상황이고, 또 아스널의 아르테타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수석 코치로서 지도자 수업을 받다가 아스널을 맡아서 벵거 감독 이후 아스널의 최고의 경기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시즌 아쉽게 맨시티에게 역전 우승을 허용했지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르테타 감독이 마침내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도 거두고 여러모로 역대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고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지난 12월에 조금 고전했죠. 돌풍의 팀인 에스턴 빌라와의 원정 경기 0대1 패배,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PSV 아인토벤과의 원정 경기 1대1 무승부 등 적지에서 조금 어려운 경기들을 해왔습니다. 리버풀 원정 1대1 무승부에 이어 웨스트햄전 0대2 패배, 풀럼전 1대2 패배, 리버풀전 0대2 패배가 FA컵에서 이어지면서 거의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승리가 한 번밖에 없고 4번이나 패배할 정도로 흔들렸었는데요. 하지만 이 흐름을 끊어냈던 게 2024년의 기록입니다. 2024년 들어 첫 번째 리그 경기, 즉 휴식기에 리듬을 되찾았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둔 이후 연전 연승이 이어졌고 무엇보다 대량 득점 승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아스널이 챔피언스리그 포르투와의 16강 1차전에서 패배한 것 말고는 모든 경기를 올해 들어 승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팰리스전 5대0 승리에 이어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 2대1 승리, 그리고 강호, 난적, 리버풀을 상대로 안방에서 3대1의 완승을 거뒀고요. 웨스트햄 원정에서는 무려 6대0, 번리 원정 5대0 승리로 적진에서 약하다는 평가까지 뒤집었고 4대1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꺾은 것에 이어 셰필드 유나이티드까지 6대0으로 이기면서 4-5골, 6골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전 2대1 승리는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포르투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로테이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들어 치른 리그 8경기를 모두 이긴 것, 즉 캘린더 이어 기준 시작하자마자 8연승을 거둔 것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으로도 4번째 기록일 정도인데요. 이전에 이 기록을 세웠던 2009
2009년 맨유, 2020년 리버풀, 2021년 맨시티가 모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니까 올 시즌 아스널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스널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선수는 잉글랜드 대표 윙어 부카요 사카 선수인데요. 아스널 유스 출신으로 아스널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부카요 사카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7경기에서 13득점 8도움으로 21개의 공격 포인트, 팀 내 득점 1위, 도움 1위이고요.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브라질 공격수 가브리엘 제주스가 4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지만 부카요 사카가 3득점 4도움으로 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또 7경기를 모두 선발 출전하면서 팀의 핵심 공격수로 뛰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카요 사카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서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날카로운 크로스와 슈팅과 드리블을 구사하고 있죠. 게다가 중요한 게 부카요 사카가 1대1 상황에서 굉장히 강하고 전방 압박도 굉장히 좋다는 점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1대1 공격 상황을 가장 많이 만들었고 가장 많이 승리한 선수이고요. 무엇보다 본인의 득점 관여도가 21개의 공격 포인트인 것뿐 아니라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202회로 프리미어리그 선수 모두를 통틀었을 때 가장 많아요. 즉 가장 빈번하게 상대 문전을 위협하고 있고 그러면서 상대 수비진 사이로 72회의 침투 패스를 시도할 정도로 본인이 드리블하고 슈팅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기회를 동료들에게 만들어주고 있고 또한 파이널 서드 지역 공격 지역에서 소유권을 되찾아온 전방 압박으로 공을 확보한 횟수가 올 시즌 31개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에 두 번째로 많을 정도니까 전방 압박으로 상대 수비의 후방 빌드업을 괴롭히고 공을 따내는 데 있어서도 능하다. 결국엔 이런 사카를 막기 위해선 빠르고 공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민첩하고 강한 선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에릭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후방 빌드업은 노련하지만 속도가 부족하고 민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카를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스널과의 경기는 발빠른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센터백 조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투헬 감독은 최근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또 팀의 반전을 이끈 다이어와 더리우트의 센터백 조합에 큰 신뢰를 보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는 주말에 열릴 다름슈타트와의 분데스리가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도 더리우트와 다이어를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풀백과 6번 미드필더와 협력 플레이가 굉장히 좋다라고 더리우트와 다이어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칭찬했는데요. 물론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개인 기량은 충분하다. 기량만 놓고 본다면 다이어와 더리우트의 확고한 주전을 얘기할 수 없겠지만 최근에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또 둘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다름슈타트전도 선발 기용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어 했던 부분들이 다이어가 분명히 느리고 약점이 만만치 않은데 어째서 김민재 선수 대신에 다이어가 뛰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실 텐데요. 분데스리가는 상대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너무나 상대 팀보다 강하기 때문에 전방 압박 자체를 아예 안 하고 라인을 내린 채 경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상대 밀집 수비를 흔들어주고 또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공격 상황을 조율하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빠르게 뒤를 커버하는 김민재 선수가 상대의 역습에 대응하는 것은 능하지만 상대의 답답한 수비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아쉬움을 보였다라고 평가한 것 같아요. 라치오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라치오가 김민재 선수에게 더 익숙한 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라치오도 전방 압박을 많이 하지 않고 미드블록을 싸우면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장점보다는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더 잘 활약했던 바가 있고 또 김민재 선수가 다이어나 더리우트와 합을 맞출 때는 본인이 튀어나갈 때의 그 뒷공간을 다이어도 더리우트도 잘 막아주지 못했거든요. 우파메카노와 함께 뛸 때 김민재 선수도 좋은 경기를 하게 되는데 우파메카노가 최근 퇴장을 당해서 징계로 뛰지 못하기도 했고 몸 상태의 문제도 겪긴 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요인들 속에서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스 아우겐탈러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가 아무래도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서 소통에 있어서는 더리우트나 다이어보다 좀 떨어지는 면들이 있다. 마인츠라든지 라치오전이라든지 라이프치히전이라든지 더리우트와 다이어가 좋았던 점들은 팀이 침체되어 있을 때 본인들 수비수들 뿐 아니라 미드필더들 많은 선수들과 풀백들과도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전술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 조직력을 통해서 경기력을 잘 발휘했다라고 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중국에 갔다가 튀르키예에 갔다가 이탈리아에 갔다가 지금은 독일에 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다른 언어를 쓰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런 소통과 수비라인 전체를 조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우겐탈러 역시 결국에는 개인적인 능력은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빠르고 헤딩도 좋고 태클도 좋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개인 능력이 좋지만 이런 호흡의 측면 소통의 측면이 아쉽기 때문에 밀린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아스날과의 경기는 소통의 측면보다도 이런 속도감을 막아내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민재 우파메카노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 아스널의 주전 공격수는 사카, 제주스, 마르티넬리로 셋 다 굉장히 빨라요. 특히 좌우 측면 공격수인 사카와 마르티넬리의 속도는 유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데요. 마르티넬리가 현재 부상으로 결장 중이긴 하지만 이 선수가
3월 말에는 복귀할 것이다. 즉 바이에른 뮌헨과의 8강 1, 2차전에는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마르티넬리 역시 부상으로 이탈하기 전 10경기에서 4득점 2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사카와 마르티넬리를 막으려면 더리우트와 다이어로는 안 된다고 투엘 감독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또 분데스리가 일정과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병행해야 하는 가운데 아스널전에는 부카요 사카와 김민재, 그리고 분데스리가 경기에는 다이어와 더리우트를 번갈아 기용하면 최근에 특히나 또 전반기 내내 많은 혹사로 체력적인 문제까지 겪었던 김민재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아스널전만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이원화가 가능하고, 사실 분데스리가는 레버쿠젠과의 승점 차이가 10점이나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승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우승할 수 있고 또 단판 승부로 결과를 낼 수 있는 아스널전이 바이에른 뮌헨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경기인데, 그 중요한 아스널전에 김민재 선수가 잘해준다면, 이 아스널전을 넘어서 4강 결승까지 간다면 다시금 김민재 선수가 확고한 바이에른의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는 주말 다름슈타트와의 경기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고요. 이어질 도르트문트와의 이제 대어 클라시커 경기, 그 다음 하이덴하임전에 이어서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도 4월 10일 새벽 아스널 원정으로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김민재 선수가 감각도 끌어올리고 또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서는 아마도 도르트문트전에 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특히 강호인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 다이어가 선발로 나왔다가 실책을 범하고 본인의 약점을 드러낸다면 더더욱이나 김민재 선수를 중용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주전 경기에서 밀린 상황인데, 아스널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을 앞두고 자신의 커리어를 반전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김민재 선수와 분데스리가 챔피언스리그 소식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